자, 이제 9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째 항의 음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10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음수니까 일단은 얘는 이렇게 1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자, 얘를 n축이라고 선생님이 부를 거예요. 왜냐면 n 값에 따라서 여기다 점을 찍을 거니까. 자, 항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쭉쭉 갈 테니까 그에 따라서 이 점이 이렇게 찍힐 텐데, 자, 첫 번째 항은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 아래에 이렇게 찍혀 있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n축이 있을 때요, 첫 번째 항은 아래 음수에 찍혀요.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겠죠. 자, 공차가 0보다 크면 올라가는 거고 공차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꼴이겠다. 자, 이 정도 납득할 수 있겠죠. 이런 방향성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제 해석에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일단 가족권부터 보자. 이제 A5, 6, 7 더했다? 그러면 가운데 값 얘를 몇 번 더한 거랑 같아요? 3번 더한 거랑 같으니까 3A 6이 0이에요. 따라서 A6이 0입니다. 아, 그러면 공차가 음수라서 이런 애였으면 0이 되는 게 없었겠다. 그래서 공차는 0보다 큰 게 맞구나. 자, 그럼 이제 그림 간략화해서 그려보자. 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면 돼요. 얘는요, 자, 쭉 가는데 음수에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겠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값이 여섯 번째 항이었고 이게 정확히 0에 찍혀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여기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음수에 찍혀 있다. 이 정도 일단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나조건으로 갈게요. 자, 나조건 절대값이 나왔어요. 절대값 A5, A6, A7을 더하면 4다. 그럼 절대값을 여기서 그냥 바로 벗길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7이니까 A5는 음수, A7은 양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얘를 절대값을 벗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A5, 그 다음 더하기 A6 더하기 A7은 4니까, 자, 결국에 A6은 0이었으니까 상관없고 A7 마이너스 A5가 4니까 차이 나왔다. 2D가 4예요. 따라서 D는 얼마다? 2다. 그러면 이제 A10을 구하라 했으니, 자, A6이 빵이라서 기준항으로 편하니까 여기서 4칸만큼 더 가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답 8. 그래서 4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갈게요. 10번. 자, A6 더하기 A8이 0이다. 아, 공차가 양수인데 A6 더하기 A8이 0이야. 그러면 얘는요, A6과 A8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는 또 n축 위에 올려서 생각하면 공차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애였을 거야. 근데 A6과 A8의 합이 0이래. 그럼 얘랑 얘가 정확히 간격이 같은 곳에 여섯 번째 항이 찍히고 여덟 번째 항이 찍혀있겠다. 아니, 그러면 가운데에 누가 있을 거다? 일곱 번째 항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A7이 0이라는 조건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여기 A7이 0이었으니 절대값 A6은 3이다. 그럼 A6은 이미 음수라는 게 밝혀져 있으니 A6은 마이너스 3이다 가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2를 구하라고 했으니 A7 빼기 A6을 해서 공차를 구하시면 0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죠. 자, 그럼 A2는 A7로부터 왼쪽으로 5칸 간 거니까 빼기 5배의 공차를 하겠어요. 그럼 공차가 얼마였냐면 3이었으니까, 자, 이 값은 마이너스 15로 1번을 찍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다. 자, 다음 11번. A1 더하기 A3, A1 더하기 A3. 그럼 얘는 바로 바꿀 수 있죠. 누구로 바꿀 수 있냐?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가 증가하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A1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면 그 사이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딱 한가운데 A2가 있죠. 그럼 얘는, 자, 1이랑 3이랑 합하면 4니까 A2를 두 번 더한 거랑 같겠죠. 가운데 항 두 번 더한 거. 그래서 이 값이 10이다. 따라서 A2는 5다. 자, 이번에 똑같이 6이랑 8 합이 14네. A7을 두 번 더한 거랑 같아요. 여기는 A7 더하기 A7이 40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A7은 20이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됐다면
항을 다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이 합을 한번 보자. 10, 12, 14, 16. 자, 이것도 다 등차 수열 맞을까? 예, 등차 수열 맞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빨라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애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애는 간격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버린 애가 등차 수열이죠. 근데 여기서 자, 얘랑 하나를 건너뛰고 얘랑 하나를 건너뛰고 얘를 잡아도 여전히 그 간격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10, 12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를 잡으면 얘네들 다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등차 수열 4개의 합은 가운데 항을 4번 더한 거랑 같죠. 자, 그럼 가운데 항이 누군데? 라고 하면 12와 14 중간이 6이 26이죠 합이. 그럼 중간이 13이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은 13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저 4개의 가운데 항이 누구니라고 하면 A에 13을 4번 더하겠다. 그럼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 13을 구하러 가자. 다 나와 있는 문제에서 여기에 두 번째가 5, 일곱 번째가 20. 그러면 몇 칸 갔니? 5칸 갔어요. 5, D가 15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D는 3이에요. 그럼 H를 알고 있으니 몇 칸 갔니? 6칸 갔어요. 그럼 A 13은 20에서 6칸만큼 공차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38이 되고요. 그럼 4 곱하기 38은 15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은 152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찍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12번으로 가자. 자, 12번 첫째 항이 일단 음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절대값 A3이 A4랑 같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A3이 A4랑 같대요. 그러면 A3이 양수인지 아니면 음수인지에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는 거잖아.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5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서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15.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아직은 잘은 모르겠어. 물론 공차가 쌤 0이면요. 아, 그럼 이렇게 유지되겠지 일자로. 이런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럼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15로 찍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이제 보자. A3이 절대값이 A4랑 같대요. 자, 초록색을 한번 봅시다. 어딘가에 A3이 있을 텐데 절대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아질 수가 없지. 얘는 절대값 씌우면 반대편을 이렇게 갈 테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초록색 조건은 아예 탈락. 그럼 빨간색은요? A3의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되는데 A4는 절대 양수가 안 되잖아. 빨간색 경우는 모든 항이 다 음수니까 탈락. 그래서 공차는 0보다 컸었겠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자, 절대값을 씌워서 같아졌다는 얘기는 A4가 양수였겠다. 그래서 A4는 양수고요. 그 다음 A3은 음수에 있었으면서 부호가 반대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그러면 A3 더하기 A4가 0이라는 말이고 A1은 마이너스 15니까 자, A7 구하려면 공차 알자. 자, 이 식에서 공차 활용합시다. 마이너스 15에서 A3은 2칸 간 거니까 2D 더하기 마이너스 15에서 A4는 3칸 간 거니까 3D. 합한 게 0이니까 자, 합해봅시다. 마이너스 30 플러스 5D가 0. 그러면 D는 6. 그럼 A7은 마이너스 15에서 6칸만큼 공차 더한 거. 그래서 21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쉽다. 자, 이제 대망 13번. 13번 문제를 잘 한번 보자. 잘 보셔야 돼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요. 증가하겠구나. 자, 그 다음 5번째 항이 5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런 조건을 주고 A6을 구하라 했으니 나는 A의 공차만 알면 5 더하기 D를 하겠다라는 마인드 납득되겠죠. 자,
자, 그럼 결국에 이 조건식을 잘 해석해서 공차만 찾으면 됩니다.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 조건식을 해석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지금 단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A에는 1차 함수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니? 1차 함수. 그럼 거기에 자, 여기서 해놓은 짓을 한번 봐봐. 해놓은 짓. 일단 AK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일성을 위해서 AK로 드릴게요. 그럼 얘는요 1차 함수니까 자 1차 함수에다가 1을 곱했어. 여전히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예요. 여기에 빼기 10을 했어. 여전히 몇 차 함수일까? 1차 함수예요. 여전히 1차 함수예요. 그럼 얘도 1차 함수라면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저거를 AN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만큼 무슨 짓을 해도 어차피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1차 함수일 테니 얘를 하나의 수열 BK 정도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대로 선생님이 세팅해 줄게요. AN은 DN 플러스 K 정도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 있는 D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고 AN의 공차였죠. 그럼 잘 보십시다. 2AN 더 빼기 10은 자 써볼게요. 2AN 빼기 10은 2DN 더하기 2K 빼기 10이죠. 자 여전히 n에 대한 1차 함수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BK로 보자 그랬죠. 여기서 BN으로 보자 그랬잖아. 그럼 n의 개수가 뭐가 돼버렸니? 2D가 돼버렸어요. ED가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AN에 뭘 곱하거나 빼거나 더해도 1차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앞에 2를 곱했네? 그럼 n의 개수가 2배가 되겠네. 공차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 봐봐. 그럼 이 조건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에 대해서 절대값 BK가 20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자 BK가 등차 수열이라 그랬지. BK가 등차 수열이라 그랬죠. 그러면 AN의 공차가 양수라 그랬으니 BN도 공차는 양수일 거고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겠다. 납득? 그럼 BK 입장에서 나온 정보 한번 보자. 얘도 BK로 해석해 볼 거예요. 자 B5는 AO가 5였으니 5 집어넣으면 5, 20 빼기 10 0이구나. B5가 0이구나. 그러면 얘는 자 올라가는 애였어요. 근데 여기가 5번째 항이고 0이에요. 근데 출제자는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BN의 합이 아니에요. BN의 뭘 씌운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꺾어 올린 게 되겠죠. 아래에 있던 애를 꺾어 올린 거. 얘가 절대값 BK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7이에요. B6, B7. 자 그럼 3이랑 4는요. 원래 이쪽에 있었던 게 4겠지. 원래 이쪽에 4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위로 올라옵니다. B4. 높이가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는 3이었어요. 원래 아래에 있었던 건데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 값이 B의 3이에요.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라고요. 이제 자 출제자가 더하라는 합은 절대값 B3, 절대값 B4, 절대값 B5, 절대값 B6, 절대값 B7. 자 그럼 5에서 6으로 갔으니까 D만큼 증가했으니 6번째 항 그냥 D라고 써도 무방, 7번째 항 2D라고 써도 무방. 높이 똑같으니까 얘도 D, 얘도 2D. 결국에는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더하면 결국엔 몇 D니? 6D예요. 자 그럼 문제는 6D가 얼마라고 준 거? 이게 20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D는 3분의
10이죠. 그럼 잘 봐. bn의 공차가 3분의 10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an의 공차 얼마? 그것의 반이었지. 2배가 bn의 공차니까 반은 3분의 5가 됩니다. 결론. 일반항 구할 필요 없어요. A6을 구하는 거니까 5 더하기 3분의 5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는 3분의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거 1차 함수 꺾어 올린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수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는 얘랑 이 형태를 좀 잘 써먹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자. 중요한 문제였어요. 13번. 자, 공차가 마이너스 3. 감소하겠다. 일단 생각. 그리고 A3 곱하기 A7이 64예요. 근데 보시면 A8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아직 0이 안 됐다. 그러니까 A3이랑 A7은 당연하게도 양수. 3도 여기 앞에 있는 양수.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걸로 이제 구해보자. 우리가 궁금한 게 얼마래? A1에. 그럼 A1을 가지고 식을 나타내 봅시다. A2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 게 A3이니까 마이너스 3 공차만큼 더할 거예요. 그리고 A2에서 4칸만큼 가면 A7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마 3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64라는 걸 풀어주면 A2 구할 수 있겠죠. 자, A2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5A2 더하기 마 3 마 12 곱하시면 36. 얘가 64니까 A2의 제곱 마이너스 15A2 넘기면 64 빼기 36은 28이 될 테니 마이너스 28은 0이죠. 그럼 여기서 A2의 값은 계산이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자. A2 빼기 3 공차가 마 3이니까 그 다음 A2의 4칸 4 곱하기 마 3 그래서 A2 마이너스 12. 그러면 계산이 조금 편하게 A2를 X로 둘게요. 그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2가 64. 뭐 적당한 값을 대입해도 되는데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6X 마이너스 15X 플러스 36 마이너스 64는 빵이다를 풀어줄 거니까 64에서 36을 빼면 2뺄셈을 잘못했나? 64에서 빼면 8 28 맞죠? 28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 28. 얘가 0이다. 그럼 A2의 값은 잠시만요. 계산이 어딘가 틀렸는데 아이고 4칸이 아니라 5칸이네요. 아이고 여기가 4칸이 아니라 5칸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계산만 빠르게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5칸 그러면 A2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마 3 곱하니까 45. 그럼 45에서 64 빼면 마이너스 19는 0이고 19에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2는 양수니까 1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15번으로 가자. 자, 15번부터가 자, 여러분들이 이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n개다. 평균이 n개 있다. 가운데 값이 n개 있다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보세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증가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두근이 A3, A8이니까 자, 물론 대입해서 뭔가를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걸 보자. 뭐가 필요한지. 자, A3부터 A8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쭉 가서 A7 더하기
A8을 구하래. 그럼 이 합은요,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값의 n배니까 자, A3과 A8의 합의 반, 그게 이 가운데 값이죠. 얘가 3부터 8까지 총 6개 있죠. 8 빼기 3 더하기 1하면 되니까, 그럼 6개니까 이 값이 얼마냐 궁금한 거고, 그럼 내가 필요한 걸 한번 보세요. 수열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지. A3과 A8에 합만 있으면 돼요. A3과 A8. 방금 전에 봤던 거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합만 있으면 돼요. 합. 자, 여기에 있죠. A3 더하기 A8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14.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해서 42가 답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아래 문제 연달아 볼게요. 합 하나 주고 합을 구하래요. 2부터 9까지. 그러면 얘도 첫항, 끝항 나누기 2, 가운데 값이 2부터 9니까 8개 있겠다.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결국에 4 곱하기 A2 더하기 A9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을 슬쩍 봤더니 A1 10이에요. A1 10이에요. 1이랑 10이랑 더하면 11이죠. 그럼 그 합이 같은 애들은 싹 다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2랑 9, 나왔다. 합은 얼마다? 22다. 그래서 답은 88이다. 이렇게 계산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17번 볼게요. 자, 17번 등차 수열 AN이 앞에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게 보여야 돼. 5, 13 두 개 더했죠. 그럼 얘네들은 여러 개로 이제 합이 18인 두 개의 항으로 이제 쪼갤 수 있는 건데, 오른쪽에 봤더니 9야. A9 더하기 A9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그게 3A9니까 A9는 얼마다? 0이다. A9가 0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A1부터 A2 쭉 가서 A17 더하기 A18까지 합을 한 게 2분의 9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자, 우리는 첫 항과 끝 항의 합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9잖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를 통해서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항이 있지 않니? 합이 18이 되는 애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A1이랑 A17이랑 더한 게 2A9랑 같지 않니? 그럼 18은 딱 빼고 여기까지의 합은 잘 생각해 봐봐. 평균으로 계산할 거라며. 그러면 A1 더하기 A17 나누기 2 곱하기 17개의 합은 0 맞니? 왜냐면 A1 더하기 A17은 합이 18이잖아. 그럼 얘는 A9 더하기 A9랑 같을 텐데 A9가 얼마래요? 0이래요. 그래서 0이잖아. 그럼 이 합도 0일 테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0이었어요. 그리고 주고 싶은 정보는 A18이 2분의 9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A9가 0이고 A18이 2분의 9니까 자, 9칸 같네요. 9칸. 그럼 9D가 2분의 9만큼 증가했으니 D는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구하러 가자. 답 A13은 A9에서 4칸만큼 간 거예요. 그럼 4 곱하기 D만큼 가면 되니까 2분의 1. 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그 합에 대한 얘기를 활용해서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한번 볼게요. n개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에 대하여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 마지막 4개는 134, 그리고 다 합하면 260을 줬어요. 그럼 이 수열 몇 개 있는가를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족권은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4개를 더한 게 26이다. 26이다. 쓸게요.
자, 나조건 볼게요. 마지막 4개 항? 그럼 처음에 어떤 애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다 거르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끝항이 누구니 하면 AN이죠. 그리고 그 앞에 AN-1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AN-2, 그 다음에 그 앞에 AN-3. 이거 4개를 더한 게 134다라는 얘기고, 그럼 봐봐, 이 다조건이랑 연결 지을 때 얘들아, 얘는 쌤 첫항 더하기 끝항 가운데 값이 n개 있어요. 그게 260이다로 계산할 건데요. 자, 이건 봐봐. 첫항과 끝항 평균이지. 첫항과 끝항 또 있지. 두 번째 항과 그 전항, 세 번째 항과 그 전항, 네 번째 항과 그 전항 다 합이 어때요? 같아요. 왜? 1 더하기 n, 2 더하기 n-1이라면 n 더하기 1, 3 더하기 n-2 하면 n 더하기 1, 4 더하기 n-3 하면 n 플러스 1. 전부 다 합이 n 플러스 1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결국에 가와 나 조건을 합하면 4배의 a1 더하기 an이 2개를 더하면 160이겠다. 그래서 a1 더하기 an이 40이겠다. 아, 갖다 쓰자. 계산하시면 40 대입하시면 20 곱하기 n은 260이니 n 값은 13이다로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n은 그래서 13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자. 방금 전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한다. 그때 1, 3, 5의 합이 38이 돼요. 자, 그때 가조건 n-4, n-2, an. 방금 전에 그 느낌이 있다면, 자, 이거 한번 봐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두 칸씩 건너뛰고 있고, n-4, n-2, 두 칸이다. 두 칸이다. n-4, n-2, n. 그럼 볼래요? 우리가 나 조건에서 쓸게 이거잖아. SN이니까 쌤 얘는요,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나누기 2 평균이 n개 있어요로 계산한 게 930이에요. 그럼 우리는 n을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알아야 돼요. a1 더하기 an. 근데 여기 널렸죠. 1 n 두 칸 3 n-2 얘도 합하면 n 플러스 1이에요. 5도 합하면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n-4 더하기 an-2 더하기 an을 하면 두 개 합하면 되니까 142 더하기 38이니까 180이 되겠고요. 그럼 얘네들은 바꿀 수 있지. a1 더하기 an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걔가 180이다. 그럼 a1 더하기 an이 60이니까 갖다가 대입하시면 30n은 931 테니 n 값은 약분 31이 됩니다. 할만한 문제죠. 합에 대한 이해를 잘 해보자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20번 문제. 얘는요, 제가 낸 문제의 의도가 단순해요. 자, 일단 첫째 항이 3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얘의 합을 구하세요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 통째로 하나의 수열 기억하시나요? 자, 얘가 이걸 잘 봐야 돼. 무슨 수열일까? 묶어서 무슨 수열일까? 그래,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봐. an은 dn 더하기 k꼴이라 그랬죠. 그럼 저기 있는 합수열 한번 보자. a에 on은 n 자리에다가 on 집어넣으면 되니까 5dn 플러스 k고요. 공차가 몇 배가 됐어? 5배가 됐어요. 공차가 5d가 돼서 5배가 됐어요.
그런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다음 AN 또한 DN 플러스 K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빼래요. 빼보자. 빼래요. 그럼 그 두 개를 뺀 N은 4DN이라는 공차가 4D로 바뀐 새로운 등차 수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나는 얘를 BN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누구로 생각할 거냐면 BN으로 생각할 거예요. 얘는 등차 수열이겠거니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쌤, 얘는요 BN이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B1 더하기 B10 나누기 이 가운데 값이 10개 있는 게 442예요. 자, 그럼 약분. 그럼 B1 더하기 B10이 88이라는 조건식을 준 거예요로 해석하고 이제 끌고 와보자고요. 그럼 보세요. B1은 얼마냐면 그냥 저기에 n자리에 1 집어넣은 거 4D. B10은 40D.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4D. 그 값이 문제에서 88. 그럼 D는 2. 끝났네. A에는요 공차가 2예요. 그러면 자, 공차가 2면 n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했으니 2n 쓰시면 되고요. 이제는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게 1 쓰면 끝나지. 첫째 항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끝이라고. 그래서 A에는 2n 플러스 1이라는 등차 수열이고 얘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시그마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첫 번째 항 등차 수열 합이니까 첫 번째 항은 3, 10번째 항은 21, 두 개 더하면 24. 평균 가운데 값이 총 10개 필요해요. 그럼 얘는 120이 답이 되겠죠. 되겠어요. 자, 이 정도 해두시면 등차 수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깊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